교재 504쪽 단일 변이 연관 분석과 통계 유전학 모형들입니다. 유전체학적 단일 변이 연관 분석의 기초인 GWAS는 단일 변이의 갑번 모형 기반의 변이 형질 연관 분석 방법입니다. GWAS는 연속형 표현형의 선형 혹은 이진 표현형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법으로 개별 변이와 개별 표현형의 연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GWAS는 수십만 개의 유전자위를 분석하므로 통계학적 제1종 오류가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양성을 줄이기 위한 다중 비교 보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스니칩 실험 오류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양성을 줄일 수 있는 참된 모형인 유전 계승 법칙의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인구 집단 대상의 GWAS의 정확한 가계도를 확보하는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계 수용도를 필요로 하는 연쇄 분석은 희귀질환으로 단일 유전자 혹은 강한 침투력을 갖는 한 개 혹은 소수 개의 유전자로 유발된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멘델형 유전 형식을 따를 때 최적의 분석 방법입니다. 그 외 다수의 유전자가 관련되고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이 고려되고 빈발 혹은 복잡 형질의 경우 연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현대 GWAS는 대략 5% 유의성을 기준으로 100만 번 다중 검정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해서 5 곱하기 10-8승의 유의성 역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일 변이 연관 분석은 유효 크기가 같은 원인 변이라면 희귀 변이 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파워가 빈발 변이보다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희귀 변이의 수가 빈발 변이 수보다 많으므로 다중 검정에 대한 유의성 보정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즉, 희귀 변이의 단일 변이 연관 분석법은 샘플 수가 충분히 많거나 유효 크기가 매우 크거나 희귀 변이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일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희귀 변이의 단일 변이 연관 분석은 여전히 유용한 분석법이며 분위대 분위수 그래프, QQ+, 유전체 대조군 분석, 맨하탄 그래프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질평가, 배치 효과 통제나 인구 집단 구조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식물의 육종학에서 발달한 PRS 기법은 비교적 제한적 인구 집단에서 정확한 가계도 없이도 정량 복잡 형질에 대한 매우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구 집단의 이질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유전체 대조군 분석 등을 통한 섬세한 접근이 이용됩니다. 지금부터 연관 분석에 대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는 범주형 변수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이 두 변수 사이가 독립인지 아닌지 이 독립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알리 카운트를 비교하여 연관성을 검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 또한 이 범주형 변수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단 주의할 점은 기대 빈도 값이 최소 5를 넘어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코크란 아미치 테스트는 이제 열이랑 행이 명목형 변수가 아닌 경우 순서가 있는 변수에서 그 트렌드를 보고자 하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 이런 일정한 트렌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단 조심할 점은 이 약물의 용량과 부작용이 비례관계에 있다 등의 형태의 분석은 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등과 같은 종속 변수를 활용하여 이 지노타입과의 연관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케이스 컨트롤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독립변수의 기울기를 파악을 하고 Y절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변이 하나가 추가가 될 때마다 케이스가 될 확률이 오즈비가 어느 정도 커지느냐 하는 이 오즈비를 확인하고자 하는 식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실습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디 와인버그 같은 경우는 앞서 실습에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맨하탄 플롯의 경우는 이 지와스 결과 분석과 같이 이 P값을 염색체 번호의 물리적인 거리 순으로 늘어놓은 플롯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스닙값을 보여주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y값은 마이너스 로그 값이기 때문에 이 플롯에서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나온 스닙이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컬 PC에서 R을 설치를 하고 또 이것을 띄워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에 사용되기 위한 패키지가 여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한 5개 정도의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미리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도 불러오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셔 리셋 테스트를 위해서 교재에서 보이시는 이 표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507쪽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레퍼런스 알릴이 우측에 위치하도록 매트릭스를 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A가 레퍼런스 알릴이기 때문에 여기 우측으로 10으로 여기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셔.테스트하고 이 사이에 매트릭스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레퍼런스에 비해서 얼터네티브 알리가 있는 것이 오즈 레이시오를 한 3 정도로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카이스퀘어 테스트 안에 이 매트릭스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기대 빈도가 5 이상인 경우에 더 유의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코넛 아미티즈 테넌트 테스트를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올 것이고요. 이 데이터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첫 번째부터 5번째 열까지는 이렇게 임상 변수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스닙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ID 값에 들어가는 숫자, 그리고 케이스 컨트롤에 나타나는 형태, 그리고 성별, 블러드 프레셔, 프로테인 값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멘전을 통해서 총 157/40이라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이 40개까지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먼저 앞에서 클리니컬 변수를 제외하고 스닙의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스닙 테이블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스닙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닙 중 하나를 뽑아서 이 스닙과 이 케이스 컨트롤 간의 이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X값을 사용을 하고 Y값이 케이스 컨트롤이 되겠고요. 이 스닙 값이 들어가게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풀로 넣어주고 이 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여기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불러와서 케이스 컨트롤 Y값, 이게 X 값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를 넣어줄 것이고 테스트 스테이트 그리고 스코어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이 T인데 C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이 카이스퀘어 값이 이 정도로 얻어지고 P밸류는 이 정도의 유의성을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리그레이션 모델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사용했던 데이터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 데이터 스닙에 있는 스닙 1001번째에 해당하는 스닙 값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등장한 TT를 0으로 잡고 C가 하나 등장한 것을 1로 잡고 CC를 2로 잡은 형태로 이렇게 0, 1, 2로 이렇게 채워진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사용을 해볼 텐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연속형 변수에 따른 연속형 변수의 y-값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 스닙에 따라서 블러드 프레셔의 값을 변화 값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LM을 넣고 이렇게 y값, x값, 그리고 데이터 이런 형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머리를 확인을 하시면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확인을 하실 때는 먼저 기울기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y 절편을 확인해야 되고 또 p-밸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스닙 1001에 해당하는 변이가 하나씩 추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블러드 프레셔 값이 0.102만큼 증가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p-밸류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블러드 프레셔 값이 y-값으로 들어갔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케이스 컨트롤 값이 y-값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형태는 모두 동일하고 바이노미얼하게 이렇게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이 변수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썸머리를 해주면 또 역시 이렇게 값을 얻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0.11447 값이 나왔습니다. 코에피션트가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변이가 하나가 추가됨에 따라서 케이스가 될 확률이 로그를 취한 값의 오즈 레이쇼가 마이너스 0.1447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그를 취한 값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865라는 값을 얻었는데요.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은 변이가 한 개 추가됨에 따라서 케이스가 될 확률이 0.865배만큼 증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디 와인버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 값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닙 S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15번째 스닙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스닙을 스닙이라는 함수에 넣고 이것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썸머리에서 이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5번째에 있는 스닙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지노타입별로 GG, AG, AA별로 프리퀀시를 보여주고 그리고 R1별로 이 프리퀀시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플롯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그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제 스닙에만 해당하는 테이블을 따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테이블 하디 와인버그 이퀴빌리엄 이 함수에 이 스닙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닙 정보가 순서대로 나와 있고 이것이 하디 웨인버그 평형의 가설에 이렇게 어느 정도 위배되는지 이 p-밸류가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significant 그러니까 threshold를 주고 여기에 유의하게 더 작은 값은 표기를 따로 해달라 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0.001보다 작은 값이 이렇게 화살표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별까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에서 성별값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모든 그룹과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값이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맨하탄 플롯인데요. 맨하탄 플롯을 사용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로 QQ맨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주아스 리절츠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6개까지만 한번 형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스닙 값이 있고요. 그리고 크로모점의 위치가 있고, 그리고 변이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의 위치와 통계 분석 결과의 p-value 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맨하탄 플러스는 X축이 크로모점과 BP로 정렬되어 변이가 나열되며 Y축은 p-value의 마이너스 로그 값이 이용되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플롯의 그림자면은 맨하튼이라고 하고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넣고 나머지 옵션들을 넣어준 다음에 플롯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X축의 크로모점의 순서대로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로그 P값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을수록 실질적인 P값은 낮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만큼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